네, 주말에 남북이 무인기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시작은 북한 외무성의 중대 담화에서부터였는데요. 우리나라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범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도 나왔는데요. 내용 살펴봅니다. 홍현주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 북한 외무성 명의 성명이었습니다. 이달 들어 세 차례 심야 시간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그 시가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이 즉각 물었겠죠.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처음에는 보낸 적 없다 이렇게 했다가 재차 회의를 좀 가졌습니다. 그 회의 후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전략상 우리는 이 말밖에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토요일 자정쯤 가까운 시간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 한국군도 주범이거나 공범인 걸 자인한 거다. 재발 시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그러자 우리 정부가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김여정은 어젯밤 또다시 담화를 내고 무모한 도전 즉시 대한민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재차 막말을 동원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북한 땅에 다른 곳도 아니고 평양에 뚫렸다는 것을 밝히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어젯밤에는 이제 국경선 부근의 포병 부대에 사격 대기 태세까지 지시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최병무 국장님, 저 지시 상당히 심각한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평양 상공이 뚫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그 사진에 찍힌 거와 마찬가지로 평양 상공에서 삐라가 뿌려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걸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미 상당수의 평양 주민들 사이에는 이 삐라 내용과 삐라가 뿌려진 사실, 그리고 평양 상공이 뚫렸다는 사실, 그게 뭐 꼭 그 남한 무슨 당국의 무인기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저렇게 되면 뭐 노동신문에 게재가 될 정도면 북한 주민들도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렇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휴전선 부근에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저런 것들이 넘어올 경우에는 뭐 집중적인 뭐 사격이나 이런 걸 가해서 격추시키겠다.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건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서울 상공에도 북한 무인기 여러 차례 등장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무인기가 우리 것인지 뭐 아니면 뭐 제3의 무슨 뭐 국제기구나 이런 단체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는 것, 그것도 북한이 막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엄포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우리 군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삐라를 살포하는 것 자체도 주권 침해로 간주되겠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 다름 아닌 무인기라는 사실이 이번 사건의 엄중성의 기본 핵이다.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제 담화 내용을 보면은 재발 방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적반하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대남 무인기 도발만 여러 차례 있었던 것, 저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건데, 북한이 이러는 이유는 내부 통제를 위한 목적인 걸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뭐 이제 분석이 지금 분분합니다. 김대영 위원께요. 사실 이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2014년부터 시작됐죠. 사실 그때도 저도 이제 막 방송을 할 때였는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불려 나온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그동안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사실 우리 군이 발견 못한 것도 있었고요. 추락해서 수거를 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왜 북한이 지금 와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할까?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러우전이나 뭐 지금 이스라엘, 러시아, 뭐 하마스, 우크라이나, 하마스나 다 드론이 사용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드론 안에 삐라 대신에 폭탄이 달려 있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 관저에다가도 정확하게 명중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예산일이 아닐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격양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네. 우리도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진 않다. 아, 예. 보내지 말아라. 예. 라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하는 걸 봤을 때는 네. 일단 북한군 자체가 이런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네. 사실 우리 군도 취약점이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그나마 우리는 이제 좀 첨단 장비를 많이 갖고 있어서 네. 그나마 탐지하고 어떻게 보면 요격까지도 가능한데 북한은 사실 기술적으로 아직 그 정도 수까지 못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지도부 입장,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네. 자,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서 분명한 경고를 하면서도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는 게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 치졸하고 저급한 오물 및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온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데 말려드는 것이다.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 국방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군사적인 긴장감이 커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할 그런 분위기긴 맞습니다. 북한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더라도 출구 전략 자체는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성재준 위원님.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북한이 오물풍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 있다 보니까 국민적인 불안감도 굉장히 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군의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들에게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고 명확한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안심을 또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강대강으로 지금 가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한 지금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원래 이제 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던 건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원래 멘트였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그런 입장이 좀 안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김여정 같은 경우도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네. 아마 북한 측에서도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은 과연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저렇게 도발적인 발언을 할 만한 비난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그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10년 동안 지금 이제 횟수로 확인된 것만 10번 이상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무인기를 보냈거든요. 네.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집무실까지도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지금 주체조차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저런 식의 비난할 자격이 있나?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진짜 궁금한 건 이걸 겁니다. 북한 주장대로 우리 영토 쪽에서 평양으로 날아간 게 맞다고 해도 자, 이 무인기는 최소 150km 돌아오는 것 따지지 않고 가는 것만 따졌을 때 150km 이상을 비행했다는 건데요. 이런 무인기를 띄우는 비용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은 이겁니다. 도대체 누가 왜 무인기를 날렸을까요? 혹시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 의원님. 예, 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작극 가능성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그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네. 전반적인 무인기의 모양새가 네. 2014년에 우리나라에 보냈던 무인기랑 좀 비슷합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반적으로 이 탈북자 단체들이 보내는 이 풍선, 네. 대북 전단 보면은 이제 이 전단지를 많이 뿌리기 위한 방식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흩날리는 방식을 쓰는데 아, 예. 이번에 잘 보시면 이 전단지를 일종의 이제 클립 같은 데다 껴서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상당히 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구를 하려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뭐 민간 단체라 하더라도 좀 뭔가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좀 도움을 준 게 아닌가라는 네. 좀 부분도 보이고 그다음에 자작극 가능성도 좀 보이고 네. 사실 무인기에게 왕복을 하려면 한 3-4km를 이제 왕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 쪽에 가보면 네. 이런 무인기를 만든 업체들이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 이제 2014년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보냈던 무인기도
중국산을 뺏겨서 만들었다, 혹은 중국산을 도입해서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샘플만 사겠다라는 형식으로 그런 업체에 접근해서 이런 유사한 무인기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한 10억 정도면 이런 걸 살 수도 있고요. 네. 뭐 물론 이제 GPS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드론들보다 조금 성능이 좋아야 되지만 네. 사실 지금은 사실 이런 민간 기술도 군용 기술 못지않게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성능을 가진 무인기는 사실 뭐 본인이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오는 것도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네, 김 의원님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 당국이 예. 이 무인기를 확보를 했는지, 예. 확보를 했다면 왜 그 근접 촬영한 그 무인기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요.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확보를 했다라면 네. 아마 이제 김여정이나 누군가 얘기했을 때 사진도 같이 공개를 했겠죠. 네. 근데 보니까 일단은 지금 탐지의 어려움을 겪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땐 추정이지만 네. 소리를 듣고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인기는 예, 이제 돌아갔고. 전단을 살포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예, 사라졌고. 네. 왜냐하면 이런 무인기의 특성이 뭐냐면 레이더에서 잡기가 되게 힘들고 네. 잡는다고 하더라도 수킬로미터 밖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가진 방공 레이더라든가 이런 걸로는 탐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소리를 듣고 저게 뭐지 하고 그때 이제 확인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